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003형 항모 10만 톤짜리 항모 진수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폭주하는 중국 해군력입니다. 중국 해군력이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여러 방면에서 또 경항모까지 만들고 그리고 구축함들을 뭐 말도 못하게 상상도 못하게 폭증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생존의 조건은 어느 정도 우리 해군력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이 진수했습니다. 6월 3일 날. 그래서 원래 뭐 한 8만 톤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덩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덩치를 위성으로 이렇게 재보니까 길이가 320m 그리고 폭은 78m. 그러니까 거의 뭐 니미츠급하고 비슷한 덩치로 나왔어요. 니미츠급이 길이가 330m 그리고 폭은 78m 똑같죠. 그래서 니미츠보다 길이는 한 10m 짧은데 폭은 똑같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덩치다. 그런데 이게 또 흘수는 또 더 깊어요. 왜냐? 항공유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싣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이 배의 연료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니미츠는 원자로 움직이는 원자력 추진이기 때문에 연료를 따로 탑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래식 추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배를 움직이는 연료 탑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흘수선이 더 깊어요. 니미츠가 10에서 11m인데 이건 11에서 12m. 그래서 전체적인 덩치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체계는 통합 전기 추진, 그리고 항공기 운영 방식은 캐터필트로 쏘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착하면서 걸고 하는 캐터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니미츠나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항공기 탑재 능력은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데 KJ-600 조기경보 통제기를 탑재해서 이렇게 지금 이함시키는 CG가 있는데 이렇게 이함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이함하는 사출기는 3개입니다. 그래서 전방에 2개, 후방에 하나. 후방은 지금 조기 경보기를 이륙시키고 전방에서는 전투기를 이륙시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인으로 이제 착함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배를 하나 만들고 중국은 앞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자신들이 설계한 첫 독자 항공모함이고 랴오닝함 있죠.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부터 사온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랴오닝함을 참조해서 만든 산둥함 있죠. 다 스키저 부대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정규 항모 방식의 이런 003형이고, 그리고 456번 함은 핵 추진으로 이런 스타일로 만든다.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속도로 봤을 때 456번 함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그 시기까지 중국은 그 외에도 어떤 군함을 만들 것이며 또 우리는 또 우리 동맹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3형 항모가 끝이 아니죠. 미국의 라이트닝 캐리어를 겨냥한 076형 LHA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뭐 경항모죠. 미국이 아메리카함 그리고 트리폴리함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함은 지금 휴식 정비 수리하고 있고 둘 다 지금 사세보가 있죠. 그래서 이 트리폴리함처럼 쟤들 말이야 와스프급 강습 36함 뭐 가지고 있어서 폼 좀 나길래 우리도 그 와스프 같은 거 만들었지? 그게 바로 075형 강습 상륙함입니다. 4만 톤짜리. 그걸 원래는 9척 정도 대량 생산하려고 했는데 왜? 미국이 와스프를 9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와스프 후속함으로 만들면서 아메리카를 만들면서 뭐야? 항모로 만들잖아. 생긴 건 똑같은데 항모잖아 저거. F-35B를 탑재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수직이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하자 해서 그 075형 강습 상륙함이 대량 생산 9척으로 가려고 하다가 3척에서 스톱해버리고 4번부터는 076으로 프로젝트를 바꾸어서 이렇게 자기네들은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가 없으니까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또 사출기로 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겠다. 이걸 이제 최소 3척 그리고 6척까지 3에서 6척을 이렇게 만들겠다. 바로 경항모죠. 여기 이제 FC-31
바로 지금 중국 선양항공에서 만들고 있는 그 스텔스 전투기, 그걸 여기다 탑재하겠다. 그리고 무인기하고 조합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2020년 7월 24일 날 이미 이 예고가 나왔었습니다. 중신그룹이 6월 10일 XX6 사업을 위해 이멀스 AAG 21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및 6메가와트급 선박용 디젤 엔진과 IEP, 그리고 30톤급 항공기 엘리베이터 등을 납품받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7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 30톤급의 항공기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이 FC31이 한 28톤급 되니까 그거 짓겠다 이거겠죠. 그리고 21메가와트급 가스터빈과 6메가와트급 선박용 디젤 엔진. 그러니까 21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이 전기로 지금 이거 쏴야 되니까, 전투기를 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미 입찰 공고했고, 그리고 전자식 사출기 입찰 공고했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 이거 입찰 공고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076형이라고 하는 경항모를 지금 6척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항모 6척에 또 이 경항모 6척 해서 12척의 항모로 가는 게 중국 해군력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럼 이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 함대가 또 필요하겠죠. 12척의 항모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국식의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죠. 그러니까 항모 전투 타격 전단, 그리고 또 강습 상륙 전단을 모방한 항모 전단 10개를 위한 대규모 건함 사업인데, 자, 일단 05형 구축함입니다. 난창함이라고 우리 동해에도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배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판 주말트다라고 자기네들은 이야기하는데, 주말트가 망했는데 그 뭐하러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판 주말트다라고 하는 13,000톤짜리 이지스급 구축함인데요. 장거리 방공 타격함이고 이거를 18척이나 만든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6척이 전력화되어 있고 2척은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곧 전력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8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8척 이상 계획되어 있다.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그 배를 18척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 같은, 또는 그보다 조금 작지만 이지스급의 성능을 낸다라고 하는 이 052D형 구축함 함대 방공함입니다. 37척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25척을 전력화를 했고, 그리고 12척은 건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한 7,000톤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점점 후기형으로 갈수록 덩치가 커져서 후기형은 052D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건 지금 한 8,000톤 가량 되는 덩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스급 구축함만 해도 37척, 18척, 55척의 이지스급 방공 구축함을 중국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러면서 자함 방공하고 함대 호위하고 대잠 호위하고 하는 이 호위함, 지금 우리 동해에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배들이 있죠. 바로 054A형인데 이 054A형이 지금 현재 30척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30척이 운용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계획성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개념도 별로 없고, 그냥 미국이 저런 스타일로 만드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가스터빈 엔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가 있어야 급가속도하고 속도도 내고 할 수 있는데, 가스터빈이 없고 그냥 디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랴오닝함이나 산둥함하고 이렇게 항모들하고 작전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이 항모들은 비행기를 이륙시키려고 하면은 맞바람을 최대한 받으면서 30노트 이상을 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양력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가스터빈 엔진이 없다 보니까, 디젤 엔진뿐이 없다 보니까 속도를 25노트, 26노트 이상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도 아주 느리죠. 가스터빈은 저도 군함 많이 타봤습니다만은 디젤 엔진으로 가다가 한 18노트를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긴급 가속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터빈이 쫙 작동이 되는데, 몸이 뒤로, 갑판에 써 있으면 몸이 뒤로 쑥 이렇게 될 정도로 급가속을 합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지금 30초 운용 중인데, 일설에 의하면 이거를 대체한다? 아니면 그냥 이건 연안방으로 돌리고
함대 호위함으로 따로 만든다. 자, 그래서 그 따로 만든든지 어쨌든 대체하든지 어쨌든 만드는 공호사 B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목적 호위함인데 대형화되고 고속화, 가스터빈 얹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국제 대형 헬기인 Z-20을 탑재를 하고 이제 까마프 이제 안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20척 이상이 예정돼 있다. 보시다시피 통합 마스트,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지는답니다. 이런 것들을 중국이 이렇게 지금 이미 건조가 시작되었다. 자, 2022년 5월 20일 날 차이나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공호사 B 호위함은 6,000톤급으로 공호호위형 기술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며 지난 5월 20일 CCSB 강판이 황푸 윈챙 조선에 납품되어 초도함 건조가 시작됐다. 자, 이렇게 정말 뭐 무지막지한 이런 건함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이거 퇴해가 시키고 예단방으로 돌리면 이렇게 대양 작전 가능한 이런 군함이 보시다시피 여기 무려 50척이나 되죠. 그리고 아까 얘들 이 방공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중국은 100척에 가까운 대양 작전 가능한 이 군함을 가지게 된다. 거기다가 항모 6척, 그리고 경항모 6척. 이게 바로 중국의 해군력이 2030년 이후에 중국의 해군력이 될 겁니다. 정말 뭐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지, 친중정부하면 되지 라고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도 야 이거 이대로 위험하다. 재점화된 미 해군의 항모 전력 증강 요구해요. 오바마 시대 때 두 개의 전쟁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이 두 개의 전쟁을 뛰면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시퀘스트에 의해서 예산을 무리하게 감축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항모들이 제대로 된 이 정비, 수리 이런 것들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시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데미지가 되었고 지금 현재 사실 미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항모는 항시 움직일 수 있는 항모는 한 4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리하고 지금 뭐 원자로 교체하러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4척 정도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저렇게 12척의 항모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과 미 해군 장관이 같이 참석해서 해군력 증강해야 되는데 항모를 지금 11척 체제가 아니라 12척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계획 빨리 좀 조정해달라. 중국 지금 봐라. 우리 중국한테 뒤진다 이제. 라고 해서 상원 의원들도 다 대부분 공감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했냐. 11척 항모 체제로는 기존 작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2척의 항모가 필요하다. 현재 계획된 예산으로는 11척 이하로 떨어질 예정이어서 건함 계획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경항모 이런 거 말고 정규 항모만 12척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이 현재 만들고 있거나 만들기를 확정되어 있거나 한 항모가 다 합해서 14척이에요. 1번 니미츠부터 시작해서 니미츠급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칼빈슨은 지금 이제 40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45년째 쓰고 있고 니미츠는 46년째 쓰고 있죠. 에이브람 링컨 33년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 30년 됐습니다. 존 C 스탠스 27년, 해리 S 트루먼 24년, 로널드 레이건함 19년, 조지 H.W. 부시함 13년, 그리고 제라드 포드함 5년 됐는데 아직 작전 투입 안 했죠.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 니미츠에 제가 흰색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뭐냐? 니미츠가 내년에 퇴역합니다. 지금 올 하반기에 우리 서태평양에 배치를 하러 오거든요. 지금은 에이브람 링컨하고 대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올 하반기 이 서태평양 7함대 작전 배치를 마지막으로 아마 니미츠는 그냥 퇴역하는 이런 예정에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조지 워싱턴 함하고 존 C 스테니스 함이 2023 ROH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 지금 이 원자 연료를 40년, 50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5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래 7함대 작전 배치였던 이 조지 워싱턴 함이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함이 있지만 그 이전에 조지 워싱턴 함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키티 호크 함이었고, 그래서 그 조지 워싱턴 함이 뭐 몇 년 여기 7함대 뛰다가 사라졌어요. 바로 5년짜리 정비하러 갔는데 그 5년짜리 정비가 뭐냐? 원자로 연료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러 들어가서
원래 이것도 2022년에 나와야 되는데 2023년에 나올 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투입 안 되니까. 그래서 미 해군에서는 이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을 퇴역을 일부 좀 미뤄주고, 그리고 이 신형 제라드 포드급 항공모함을 빨리 스타트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 중국이 지금 저러니까 중국에게 항상 이 해양에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죠. 해양국가인 미국이 해양에서 지배력을 달성하지 못하면 뭐 중국에게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중국이 그 함대 호위함을 만드는 걸 봤을 때 우리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타이콘데로가급 지금 5척 올해 퇴역을 합니다. 이지스 순양함이죠. 그리고 내년에도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5척 퇴역을 하려고 하는데, 해군 입장은 빨리 좀 퇴역하고 신형함 빨리 좀 만들자라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이거 퇴역 좀 미루고 계속 쓰고 신형함은 신형함대로 만들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3, 우리 세종대왕함 후속 지금 뭐 차기 지금 세종대왕함 두 번째 거 배치2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능력 좋은 이런 프라이트 3를 10척을 추가를 하는데, 그래서 알레이버크급을 총 99척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구축함 DDG-X죠. 전력화 일정을 조절해서 빨리 조금 더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이것도 일정을 좀 당기고 규모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LCS 있죠. 뭐 아주 멋있게 생긴 스텔스 전투함들인데 프리덤급 그리고 인디펜던스급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사실은 뭐 정말 천하의 대삽질이었다라고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걸 조기 퇴역시키고 이제 우방국 동맹국들에게 싸게 그냥 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 운용 유지비를 컨스텔레이션을 더 만드는 쪽으로 간다. 컨스텔레이션은 이탈리아의 프린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만든 한 7,000톤 정도 되는 그런 중대형 호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만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동맹국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동맹국 중에서 이 해군력이 가장 강한 일본 같은 경우는 호위함을, 즉 이 대항작전 가능한 5,000톤 이상의 호위함을 46척을 상수로 그동안 가지고 퇴역시키고 또 새로 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걸 54척 체제로 더 증가했습니다. 왜냐? 중국 함대가 저렇게 급증하니까. 그래서 소형 노후함 전량 퇴역합니다. 뭐 지방대 가면 아부쿠마급이다 뭐 이런 거 2,000 몇백 톤짜리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없애고 이제 전부 이제 5,000톤이야. 그렇게 해서 모가미급 22척을 도입해서 완전히 그냥 대항작전 가능하지 않은 군함은 아예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07DD 구축함 14척을 건조를 하는데, 이걸 25년에서 34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한 7에서 8,000톤 정도 되는 아주 덩치 큰 그런 군함을 만든다. 즉 일본의 군함의 건조 지금 이 방향을 보면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2, 3,000톤짜리를 5,000톤으로 만들고 5,000톤짜리를 8,000톤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8,000톤짜리가 뭘 대체를 하냐? 바로 무라사메급, 타카나미급, 5,000톤급 구축함이죠. 이걸 지금 대체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즈모 항공모함 등 카가 해서 F-35B 탑재 항공모함 2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AIP 잠수함이죠. 타이게이급. 그 타이게이급이 아주 성능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또 6척에서 끝내고 다시 또 그 타이게이급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후속함을,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선언도 했습니다. 정말 뭐 이 해군력 증강에 한시도 소홀하지 않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차기 방공 구축함 4척을 건조해서 중국의 미사일을 대한미사일 또는 뭐 중국 본토에서 대만 본토로 때리는 그런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 하고 있고, 또 방공 호위함을 19척을 만든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을 8척을 건조한다. 그리고 1만 톤급 강스 36함 4척을 건조를 하고요. 그리고 2.2만 톤급 22,000톤이죠. 헬기 항모 2척 건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만의 이런 그 세력들이 사실 우리보다는 좀 세력 규모가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전부 다 미국하고
연동해서 연합작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해서 건조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미국하고는 아니 우리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위험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력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센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해서 그 엄청난 센서와 연동해서 나의 군함을 방어하고 또 저 엄청난 타격 자산을 가지고 나의 공격을 대신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미국하고 친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국가 생존을 위해서 미국하고 전부 동맹도 아닌데 지금 연합작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뭐 거의 뭐 미국의 미국하고 똑같죠. 그래서 헌터급 차기 호위함 9척 건조 추진 이지스급이죠. 그리고 공격원장 도입을 지금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엔제급 호위함의 성능 개량 완료를 했습니다. 뭐 아주 허접한 이런 대공 레이더에 있었는데 이걸 호주에서 자체 개발한 시파 레이더로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수직 발사관 다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바꿨어요. 우리 광개토 대왕함하고 이 비슷한 그런 연배의 군함들인데 이렇게 성능 개량해가지고 광개토 대왕함은 지금도 그냥 뭐 허접한 21세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위함인데 우리 한국 해군은 구축함이라고 우기고 있고 3,900톤이 무슨 구축함입니까? 호위함이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성능 개량을 했습니다. 성능 개량 정말 중요한데 한국은 육해공 할 것 없이 성능 개량을 잘 안 해요. 부대 확장만 해. 왜? 전쟁 안 할 것 같으니까. 부대만 자꾸 늘어나면 자리 막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성능 개량 해야 됩니다. 성능 개량. 그리고 LRASM 같은 스텔스 대함미사일 대량 도입하는 공대함 타격 전력 강화에 나서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동맹과 우방과 함께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데요. 자, 그래서 동맹 복원 의지 첫 발입이다. 림팩 훈련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전대를 보냈죠. LPH 마라도함 드디어 림팩에 지금 가네요. 그리고 세종대왕함 이지스함 그리고 호위함 문무대왕함 이렇게 해서 한 척의 강습 상륙함과 두 척의 전투함 그 중에 한 척은 이지스함이죠. 그리고 SS-08이 신돌석함 바로 214급 잠수함 AIP 잠수함 중에 하나죠. 신돌석함 그리고 P3C 해상 초계기 이렇게 해서 한 1,00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낸다. 뭐 최대 규모로 가는데 자 그럼 가서 뭐 하냐? 세종대왕 가서 뭐 할까? 그냥 레이더 좋고 센서 좋고 그래서 뭐 적들이 오는 거 잘 볼 수 있고 그 보면 뭐 하는데? 라고 물으면 뭐 합니까? 저기 만약에 탄도미사일 쏜다. 요즘 또 대한탄도미사일도 있는데 그거 어떡하냐? 세종대왕은 거기서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안 준 이상한 이지스함 아닙니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마치 북한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빌빌 매고 있던 정치인들이 워낙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 보니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거기다 넣지를 못했어요. 참 희한한 이지스함입니다. 그리고 문무대왕함 생긴 건 정말 멀쩡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30km밖에 요격 못하는 그런 레이더 같지도 않은 레이더 장착하고 있는 희한한 기형배죠.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일단 뭐 그래도 외형은 다 번듯하니까 폼은 좀 나겠습니다. 그런데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알죠. 그래서 이 동맹, 이 얼라이언스에 한국 해군이 도대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냐? 라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좀 뭔데 저런 거? 저 가지고 왜 왔어? 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고 능력은 없는 나라, 동맹 가치가 있냐? 정말 뭐 하나 두 개 와도 그게 이 전체 동맹 전체 함대에서 짱짱한 전력을 낼 수 있고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뭐 이지스함 있어도 이지스함 뭐 BMD도 불가하죠. 그리고 세종대왕급 배치2 이게 지금 이제 2030년대까지 건함 계획을 제가 추려봤는데 세종대왕급 배치2 이건 괜찮아요. 여기는 애초부터 지금 이제 이지스 BMD를 하려고 즉 탄도미사일 요격을 하려고 만든 배니까 그리고 KDDX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배들 이게 문제예요. 세종대왕급 안 되죠. 그리고 독도함과 마라도함에다가 뭐 개조해가지고 뭐 헬기 항모, 무인기 항모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 마라도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충북 이수진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MW08 레이더 이거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통합 마스터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한국 이지스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국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지금 이제 다 우리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딱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량을 해야 된다. 광개토 대항 마찬가지고요. 호주 안작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냥 이제 30년 다 돼가면 빨리 저거 퇴식이 후수감 만드는 이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작처럼 완전히 그냥 다 개조를 해가지고 더 써도 됩니다. 덩치가 좀 있으니까. FFX 저는 뭐 정말 이 만국의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천급 이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대구급 큰 도움도 안 돼요. 그리고 대구급 배치 3 정말 멋지게 생긴 배가 나오겠죠. 그래도 큰 도움 안 돼요. 왜냐? 아니 이렇게 이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를 만드는 이 FFX 배치 3가 사면을 다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를 감시를 하는데 감시하면 뭐합니까? 미사일 날아오는데 그 미사일 요격해야지. 그러면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집어넣나? 아니죠. 20km짜리 해공을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수백 미터를 동안 뭐 간만 쪼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상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면을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를 바라볼 수 있는 레이더를 국산 레이더를 장착을 하면 당연히 사면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능력도 줘야죠. 참 희한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상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도산 안상호급 이거 괜찮아요. 잠수함. 그리고 손원일급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연안작전 원양은 안 되죠. 그냥 뭐 우리 대한민국 연안을 지키는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덩치는 좀 큰 해군인데 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에게 계속 주문합니다. 또 그러고 싶습니다. 대형화시켜야 된다. 지금 있는 것도 개량해야 된다. 저렇게 놔두지 말자. 제발 개량 좀 하자. 그리고 FFX, 배치 2, 배치 3 이런 것들은 중거리 요격미사일도 장착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해군 정원이 4만 1,000명에 딱 묶여있죠. 이걸 늘려야 됩니다. 뭐 해군은 3,000명 이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3,000명 그러면은 한 1,000명 주겠습니까? 저는 10,00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이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뭐 인디펜던스다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자동화 해가지고 선원 이 승조원 줄이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삽질해서 배는 결국은 수백 명은 있어야 되구나. 그래야 데미지 컨트롤. 모스크바 한번 보십시오. 데미지 컨트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비상사태에 적응할 수 있구나. 라는 결론 나왔어요. 함정 숫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 자동화해서 줄인다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정원 최소 10,000명 이상 늘려야 되고 또 이 한국형 경항모라고 하는 이 항공모함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규 항모화 해나가야 되고 그걸 호위할 수 있는 공격원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 성능 개량 해야 됩니다. 제발 저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미국하고 연합지휘 체계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해군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첨단해서 싸워야 되는 우리 한국 해군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